안녕하세요. 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54회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칙칙한 그 지하 스튜디오가 아닌 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햇살 받고 좀 기분 좋게 하겠다 싶은데 여기도 지하네요. 네. 자, 오늘 네. 이 장소는요. 서울 모초에 있는 디디디디디 카페베네. 네, 카페베네 오늘 협찬입니다. 네. 카페베네 스폰서 노출은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네. 네. 스폰서 노출은 확실하게. 카페베네 지하에 있는 샵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1주년 특집으로 그동안 다음 원투펀치 팬들이 직접 저희들과 소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받으신 분들 중에 20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원투펀치 팬들 오늘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주인공들이시죠? 네, 정말 그리고 반갑습니다. 신청해서 실패하신 분들께는 참 심심한 유감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뽑은 건 아니에요. 네. 알아서 뽑아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경쟁률이 제가 알기로 문자를 중간에 받았어요. 네, 다음 측에서 엄청나게 쇄도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 네. 그래서 맞을 겁니다. 10대 1 정도. 네.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학 들어가실 때 경쟁률보다 센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주인공은 사실 저희가 원투펀치 시작한 지 1년이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뭐 원투펀치가 그동안 이제 사랑을 받는 그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축구 팬들의 또 성원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20분, 대표에서 20분이 또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역시. 저희가 저 두당 3만 원씩 드렸거든요. 네, 오늘 방송 한마디 하면 와!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거 아시죠? 네, 추임새. 네. 자, 오늘 1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팬들 20분만 모시기는 조금 아깝다. 그래서 1주년을 또 축하하기 위해서 게스트분들을 몇 분 초대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나볼 게스트는요. 오늘 오전에도 저희 동네에 사는 형님인데, 네, 막걸리를 한잔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막걸리를 한잔 하시다가 바로 오셨습니다. 아까는 화장실을 또 길게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막걸리 여파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축구계 막걸리 샤우팅 가레스 상윤, 이상윤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후배님들, 반갑습니다. 또 방송은 또 선배님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지금 들어오시면서도 보셨죠? 이 헛다리들이 이게 우리나라 저 프로축구 93년도 네, MVP. MVP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1주년이 아니라 우리 이상윤 의원님 MVP 20주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모셨죠.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MVP 타진 지 20주년 됐고요. 그리고 아까 아까도 헛다리를 하셨는데 이 헛다리의 창시자. 헛다리의 창시자. 라고 본인만 생각합니다. 아니 저기 장지현 그 해설위원하고도 같은 동네에 사는데 이런 얘기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한준희 해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또 배려해 주시고 또 저의 그 소개를 아직 다 안 한 거죠. 그렇죠. 네, 워낙 뭐 짧게 했는데 네. 이 정도면 너무 고맙고 네. 되게 팬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평상시에 그 이상윤 위원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제일 먼저 한 단어로 싸냐버지. 한 의원님은 싸버지. 네. 싸버지. 싸냐버지, 여긴 싸버지. 네, 그러시군요. 싸보지. 예, 그게 싸보여서 싸보지가 아니고요. 네, 모 축구 사이트 앞자 거기에 운영자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싸보지라고 하십니다. 여기는 첼버지. 전 또 첼버지고요. 네, 싸버지, 첼버지, 싸냐버지. 네. 싸가지. 아니 항상 저희가 요새 필드를 나가요. 네, 필드 나가는데 골프를 좀 치는데 필드는 아니고 스크린 골프. 근데 나이가 저보다 어린데 항상 늦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먼저 가서 전화해서 나 도착했다고 빨리 나오라고. 형 5분만 기다리세요. 10분만.
이 싸가지 없습니다. 싸가지, 장싸가지. 네. 전 그래도 저 상윤 형님의 이 해설을 항상 보면서 완전히 진짜 와 헌신한다는 그 몸을 바치는 해설. 혼을 담는. 예, 혼을 담은 뭐 이거를 다 쏟아붓는 네. 해설. 거기에 항상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와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와, 이 한 경기에 모든 걸 바쳐버리잖아요. 당신은 내가 할 때는 감동 안 해? 그때 예전에 저 드록바 할 때는 좀 그때는 그런 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그걸 안 해요. 요즘은 좀 제가 감동하지 마세요. 네, 감동할 게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상현 위원, 우리 팬들이 잘 아시다시피, 네, 아주 샤우팅으로서 또 한 위원님과도 한번 대결을 해보셔야 될 텐데, 네, 이상현 위원 어렵게 자리를 하셨습니다. 자, 다음 모실 손님은요. 네, 벌써 팬들이 눈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축구계 뭐 아까 누구라고 그러셨죠? 네, 크라우치. 축구계 아우. 크라우치. 예. 네, 피지컬 능력이 뛰어난, 네, 고공장악 능력이 아주 뛰어난, 네, 그러한 뭐 축구계의 여신이죠. 또 뭐 축구뿐만 아니고 야구 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정인희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빨리 앉자.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굳이 같이 안 쓰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인가요? 박찬아 네. 후배 해설위원, 네. 박찬아 해설위원하고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거기서 뭐 뉴스에 포털에 뜨더라고요. 뭐 다리 매주 떠요, 매주. 예. 매주 나와요. 다리 길이를 쟀다고. 그런 게 있었죠. 예, 그게 그때 몇 센치셨어요? 110cm. 110. 110이면은 제 키에서 저희 키랑 비슷하죠. 제 키에서 40 정도 저 여기 요선이네 여기? 네, 요선. 네. 저 엄청난 거기서 이렇게 딱 보면은 벌써 쫙 뻗으신 게 남자 같죠? 아니요. 보통 이제 축구 팬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이제 눈이 정화된다. 아니 남자 같아 무슨 정화돼. 감사합니다. 오늘 초면인데 지금 저를 아니, 뭐 본지 한 3분 만에 이렇게. 있는 그대로. 네, 그래서 축구 팬들이 보면 와 시원하다, 정화된다. 그래서 쫙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남자들이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역시 여성 팬은 한 명도 없고 남자들만. 아니 이게 다음 측에서 고려를 한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무작위 추첨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뭔가 이제 저기 여성 팬인데. 여성 팬 있어요. 반갑습니다. 제일 늦게 오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항의를 했어요. 다음 측에 어떻게 여기 남성분들만 있냐. 네. 분명히 여성도 신청을 했을 거다. 있어요. 네. 팬이에요. 누구 팬이세요? 두 분 다? 둘 중에 한 명 뽑으라고. 마음대로 하세요. 한준이에요. 완전 아시는 팬이라서. 네, 아스날 팬. 그러면은 아스날 팬이시면은 네. 가장 싫어하는 해설위원은 누구세요? 뭔가 그 아스날 준비할 때 뭔가 부정적인 멘트를 쓰다는 해설위원이 있어요. 네. 네, 화선 씨. 저 싫어요? 화선 씨. 아스날 바 있는데. 몰라요? 그렇군요. 이 셋 중에 누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벌써 뭔가 급조된 아스날 팬. 원래부터 아스날 팬은 이제 구별을 좀 하는 거. 네. 아니 근데 우리 이상윤 형님은 사냐가 이적을 하면 네. 또 모른다는 거죠 사실. 사냐가 아스날에 지금 있긴 사냐가 한데. 저 첼시로 오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어쨌든 그 기술적인 축구를 좋아해서 네. 사냐 선수가 어딜 가도 네. 뭐 싫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첼시가 아주 아기자기한 재밌는 축구하면 첼시 팬들. 당연한 거죠. 내가 바르셀로나 축구를 좋아하듯이 네. 아스날도 마찬가지로 그런 축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지. 존경합니다. 네. 존경. 축구적인 성향이 맞아요. 저는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고요. 정인희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좀 피지컬 능력이 좋아요. 당신이 키가 작으니까. 네. 힘과 높이를 바탕으로. 사실 이게 축구가 남자만의 축구잖아요. 네.
더블 남자들- K리그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 WKBL도 저 K리그 K요? 저기 여자 농구 하도 보는 제 짝꿍 언제 소개해 주실 거예요? 아, 소개해드려야죠. 저기 멀리 지금 서 계시는 아주 반듯한 축구계의 요정입니다. 요정. 제가 네. 지금 나오실 분이 지금 커피를 뿜으셨어요. 네. 요정이란 말을 듣고. 아니 근데 저는 그런 별명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별명의 창시자가 네, 되보시려고. 축구계의 요정. 멀리서 보는데 얼굴이 점 같아요. 점. 그리고 요정이 한 명 이렇게 나온 것 같은. 아마 저 축구 팬들에게도 또 요즘에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윤태진 아나운서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준이 해설위원이 일어서네요. 네, 지금은 일어서야죠. 지금은 이제 적당히 어울립니다. 네. 네. 아유, 눈이 말똥말똥. 눈이 좀 정화가 되나요? 저희만 보다가. 네. 윤태진 아나운서는, 글쎄요, 유로 2012 때부터 시작을 했나요? 네. 네. 그때부터 KBSN에서 시작을 해서 축구 팬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고, 또 축구도 평상시에 또 좋아하신다고. 네. 그렇죠. 많이 그렇죠. 챙겨보려고 노력하고 네. 축구로는 일적으로는 아유, 네. 흥분하셨네요, 지금. 저는 언니와는 좀 다르게 일적으로는 하고 있는 게 없어서 축구와도 좀 종영이 됐고 축구화, 그렇죠. 하고 계신 게 있잖아요. 저랑 같이 게임 캐스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시구나. 네, 네. 축구를 연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챙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기사도 좀 챙겨보려고 하고. 네. 네, 윤태진 아나운서가 최근에 축구 게임을 녹음 더빙을 했는데 네. 뭐 멘트가 한 1000개가 넘습니다. 윤태진 아나운서 목소리를 이제 축구 게임을 통해서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네. 오글거리는 그 저는 저 강남역에서 한번 뵀어요. 제가 강남역에서 뵀다고요? 예, 제가 따로 네. 뭔 소리야? 그래서 뵀는데 이러면 오해하시잖아요. 그걸 노리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공적인 일로 일로 봤습니다. 일 때문에 잠깐 뵀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놀랐습니다. 딱 보는데 무용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운동을 하셨는데 아나운서로 이제 바로 들어오셔서 얼마 안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탁 멘트를 하는데 멘트가 뭐 이렇게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바로 외워서 딱 하는데 방송 저도 방송 예전에 또 했던 스텝 출신이니까 딱 보면은 끼가 보이잖아요. 이분은 바로 저 아나운서를 하셨어야 되는 분이구나. 어우, 이거 대단한 능력을 감사합니다. 그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분이 보석 같은 분이 숨어 계시구나. 아직 복불복이에요. 언제는 이렇게 잘했다가 네. 언제는 또 밑에 있다가 그래요? 네. 거기다가 또 외모도 상당히 깜찍하고 축구 팬들이 딱 좋아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추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분. 이게 무슨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자꾸 동의를 구하시는 거예요. 동의를 한번 저 구해볼까요? 네. 박수 소리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 세 분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분이 누굴까? 자, 이상윤 의원. 너무 좋다. 이상윤 의원, 박수! 자, 네. 감지했습니다. 아이고. 정윤현 아나운서 최고다. 정윤현 아나운서 박수! 네, 대단하네요. 상윤이 형 탈락. 네, 일단 탈락입니다. 자, 결승전. 윤태진 아나운서 대 정윤현 아나운서. 저 이미 진출했군요. 윤태진 아나운서가 너무 좋다. 박수! 두 분의 인기는 엄청나시고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절대 못 갑니다. 네, 절대. 네. 어쨌든 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한 의원님 얼굴만 보다가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녹화를 한 3시간 정도 하고 싶은 느낌입니다. 눈이 또 닮았어. 정말. 닮았어요? 어디 콧구멍이? 아니, 좀 비슷하게. 아니 우리 상당히 오늘 어울리는 쌍. 여기도 마찬가지. 뭔가 조합이 잘 맞는데 나만 좀 섭섭합니다. 네. 몇 번째입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별로. 토크 프로그램 같은 데 가면
프로그램과 관계없는 남자 저기 한쪽에 앉아있는 맞아요. 네, 그런 컨셉이 많아요. 잔이윤 쇼에서 조영남 씨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네. 그거 괜찮은데요? 무릎팍도사의 그 누굽니까? 저 뒤에서 올빼. 올빼. 근데 올빼 세대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잔이윤 쇼를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좋은 얘기죠? 네, 좋은 얘기죠. 축구 팬들이 많이 좋아하고 요즘엔 또 뭐 축구는 아닙니다만 야구 팬들에게도 또 많은 사랑을 받으시는데 이렇게 스포츠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 뭐랄까요? 본인만의 매력이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일 것 같으세요? 윤태진 아나운서부터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매력은 사실 잘 모르겠고 그냥 프로그램을 잘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아. 축구 팬들한테 먼저 네. 인사를 드렸던 것도 유로 2012로 음.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때는 KBSN이 정말로 딱 독점 생중계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정말 잘 만났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뭐 제가 어떤 매력이 있거나 뭐 그래서 인기를 얻은 건 프로그램을 아니에요. 잘 만나도 매력이 없으면 못 듭니다. 네. 아, 네, 기본적인 아무튼. 매력이 있어야지. 근데 여기 이 겸손한 태도를 좀 보고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알았죠?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겸손한 건 좋으신데 거기서 또 이렇게 한 단계 더 어필하려고 본인이 생각하는 독한 방송이구나. 이런 부분이 다른 사람보다는 장점이 있다. 난 이런 부분이 매력이 있다. 그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건 본인이 얘기하기 약간 쑥스러울 것 같아요. 서로 얘기해 주시는 제가- 아 그럴까요? 네, 정인영 제가 아나운서가 볼 봤을 때는 때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둘이 동기를 뽑혔는데 느낌이 전혀 어떻게 보면 다른 느낌이어서 저희가 항상 보면서 매력이라고 느꼈던 건 되게 사랑스럽고 그냥 웃기만 해도 사람을 무장해제 시키는 것 같이 아, 약간 맞아요. 난 그런- 해제하고 싶어. 예, 자제하시고 아, 좀 해제보다는 자제. 예. 예,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그 한 번 웃으면 그냥 앞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빠지고. 녹아내리는. 네. 아, 맞습니다. 이게 좀 웃음도 이렇게 약간 가식적인 웃음이 있고 순수하고 이런 웃음이 있잖아요. 되게 딱 보면은 아 되게 순수하고 그런 부분이 느껴지죠. 네. 네. 아까부터 그래도 계속 대답을 해주는 세 분이 계세요. 분명히 저 팬이라고 저는 네,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딘가에 저기 어딘가에 계신 것 같아요. 윤태진 아나운서가 볼 때는 정인영 아나운서 뭐 언니시죠? 네, 한 살? 언니예요. 네, 한 살 언니시죠? 2살. 2살 언니세요. 정인영 아나운서 볼 때는 어떤 부분이신가요? 가장 매력적인 부분? 일단 어쨌든 서로에게 가지지 않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네. 언니한테 제가 없는 언니가 가지고 있는 것들, 네. 뭐 약간 그 풍기는 여신 이미지라던가, 여신. 네, 약간 키도 크고 시원시원한 이미지가 네, 있잖아요. 네. 네, 저한테는 없는 이미지. 그리고 그런 것들 되게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물론 방송도 잘하지만 언니가 외적인 걸 저한테 찝어줬으니까 저도 그런 시원시원하고 굉장히 좀 모델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신체적인 조건,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러움이 있으신. 근데 사실 허당이고 둘 네, 다. 맞아요. 둘 다 진짜 좀 허당이에요. 많이 거기 감춰져. 저 경기도 수지에 사시는 동네 아저씨 저가 볼 때 네. 제가 봤을 또 매력이 어떠세요? 저 축구 선수 했었어야 돼요. 아, 네, 아주 신체적인 그 바디 포지션이 아유. 아, 근데 경기장에 내가 가면 감독님들이 굉장히 많이 탐내세요. 탐내세요. 저 얼마 전까지 여자 축구 감독하시던 네.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같이 있었으면 축구 선수를 했어도 될 그 포지션이 아주 축구 선수 어느 네. 포지션이 좋겠어요? 아무래도 스트라이커를 스트라이커? 저는 센터백이 아니고. 스트라이커 김신욱 선수 같은 제공권을 장악하는. 네. 여기는 저기 우리 김대현 선수 같은 플레이메이커. 저 끼가 센스가 좋고 끼가 있어서 네, 순발력이 좋은.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런 끼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또 그런 어떤 그 영리함 그게 다 덧붙여서 하면 축구 선수를 했어도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완전 아이 참. 날라리 방송이래매. 거기 제가 저 질문한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네. 동네 그냥 팬의 입장에서 아시죠? 예? 오늘 완전 날 까내는 멘트. 아니 그러니까 저 여자 축구 감독의 입장을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으시고 오케이, 오케이. 동네에서 TV 보면서 내는 저 팬의 입장에서 네 그런 팬의 입장에서 두 분을 보시고 못하겠다. 네
두 분을 보실 때 어떤 부분이 제일 매력적이세요? 아까도 계속 눈이 계속 돌아가시는데. 제 이상형은요. 예. 저 여기 우리 이름 까먹었다. 아 정말요? 윤태진 캐스터? 아나운서. 네. 아나운서 분이 더 좋아요. 지금 막걸리가 아직 안 계시고. 여기 너무 커. 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저도 크긴 한데 네. 좀 아담한 사이즈. 저 두 분 한번 일어서 보세요. 뭐 키가 왜 안 좋아하시는지 지금 왜 안 좋아하시는지. 장난 아니죠. 이게 제가 불리한 것 같은데. 네. 아니, 장지현 해설위원이 이분을 좋아하시고 예. 저는 이런 스타일이 더. 아니 저는 두 분 다 좋습니다. 왜 그러세요? 한 사람만 뽑으세요. 다 좋죠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조금 키가 작다 보니까 키가 큰 분들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와이프도 키가 저보다 4cm 큰데 그래서 축구도 첼시. 그런 로망이 우리 아스날. 아스날. 이게 오늘 뭔가 필이 동하는데. 아스날, 바르셀로나. 네. 이런 거를 한 단어로 뭐라 그러나 꼴값. 축구를 저 원래 좀 좋아하셨던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그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축구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신 편인가요? 정인영 아나운서는 아, 원래 네, 운동을 전에 좀 하셨었어요? 아니요, 네. 운동 전혀 안 했죠? 네, 운동 안 했어요. 네. 허당처럼 보이잖아요. 네. 허당이 맞으시죠? 네, 허당. 운동신경이 달리기가 생각보다 느리신가요? 달리기 저희 때는 50m 달리기 했었는데. 아, 100m가 아니고? 네, 8초 4. 아, 50m 8초 4. 잘 뛰는 거. 8초 4는 빠른 건가? 감이 좀 정도는 나오겠다. 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느리죠. 이 신체 조건. 네, 그러니까 뛰다 보면 제 다리끼리 꼬이더라고요. 네,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윤태진 아나운서 약간 앞발이 근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달렸죠? 아, 네, 저 그런 건 그렇죠. 있었어요. 예, 아무래도 예. 워낙 경쟁이 예. 무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경쟁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달리기 운동이야 빨라요. 전 좋아.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달리기 빨라요. 네. 아 빨라요, 저. 나 빨라? 빨라요. 뛰어본 적이 있나? 네. 아, 근데 아무튼 저 운동하는 건 되게 좋아해요. 음. 제가 워낙 몸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운동 좋아해서 축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그냥 보는 거 좋아하고. 2002년 월드컵 때는 뭐 당연히 좋아하셨을 테고. 네. 이상윤 위원은 평상시 알고 계셨었나요? 저희가 지난 네. 시즌 WK리그 네. 인터뷰 때 네. 저희 둘 다 만나 뵙고 인터뷰도 했었는데 그래요? 저희 둘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저는 있잖아요. 그 기억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두 분 오늘 때 막걸리를 보니까. 끊으셔야 될 것 아니, 오늘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들 비슷비슷해서. 그 인터뷰 하신 날은 충남이라가 이겼는 모양이네요. 하기 전에 하잖아.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인터뷰. 하기 전에도 저- 하고 하프타임에도 하고 끝나고도 그러시구나. 하는데. 네, 끝나고도 하고. 제 생각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가까이서 옆에서 보면 성격이 뭐 하나에 딱 집중하면 거기에 완전히 그냥 올인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해설을 하면 그 2시간 동안은 난 몸을 바친다. 이런 각오로 저 하시는 형님이시고 감독을 맡으면 난 이 팀에만 올인한다. 그러니까 그 외에 자기가 하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VIP 식사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저는 그거 아니고, 두 가지 작업을 했잖아요. 방송도 하고, 그냥 올인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방송도 되게 좋아하고, 감독도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생각하고 또 틀리게, 그건 하늘이 또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더라고요. 두 가지 다 성공했었으면 좋겠는데, 네.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감독으로서도 그 영향을 좀 발휘하고 싶은 마음은 맞습니다. 간절했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상윤 의원이 팬들이 아시다시피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에 또 코치로 계셨죠. 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이제 월드컵을 대비해서 또 월드컵에서 해설을 하고 싶은 그 야심도 계신데 코치 생활을 하실 때 평상시에 들어보면은 이제 항상 재미있고 아기자기한 이런 아름다운 축구 이런 것을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지론을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주시죠. 뭐 철학이죠. 네. 내 소신이고 제가 또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축구를 했던 사람이라 또 포지션이 윙포드고 공격적인 어떤 성향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
수비적인 것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그 팬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또 재미있는 축구. 그래서 뭔가 저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색깔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꼭 한번 그런 축구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정말 앞으로 저 K리그 클래식 또는 뭐 K리그에 있는 팀을 꼭 지휘봉을 잡고 정말 아름다운 축구를 한번 구현해주시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네, 저희가 오늘 많은 이야기를 좀 팬들하고 공유하고 또 이 게스트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1부는 요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3부까지 합니다. 오늘 3부까지? 시간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또 재밌는 축구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2부입니다. 오늘 팬분들과 같이 하고 있어서 너무 좋고 공개 방송을 다음 기회에도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고품격입니다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좋은 품질을 추구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게스트분들도 모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건상 그렇게 계속 하지 못하는 부분 양해 바랍니다. 아니 저희들보다 다 비싼 분들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자주 모실 수 있는 저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디 행사 이런데 혹시 나오라고 하면은 10만 원에 갈게요. 이분들은 뭐 차이가 많습니다. 오늘 저 축구 팬분들 뵈니까 역시 축구 팬들분들이 대부분 이제 여기 30대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 20대 아주 젊으신 분들이고 그 20대 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많이 해보실 기회가 있잖아요. 저는 여의도로 많이 찾아오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항상 KBS 신관 로비 카페에서 봅시다라고 해서 다 만나드려요. 저는. 우와. 그러시구나. 저랑 역시 급이 다르시구나. 저는 지나가도 그냥 꾀재재하게 이렇게 추리닝 입고 다니다 보니까 동네에서요. 저를 알아보는 부류들이 이제 대부분 무리로 가는 고등학생. 그 중에서 이제 한두 명이 혹시 그러면 이제 덩달아 그런 경우지 이렇게 따로 뭐 찾아오고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그렇게 덩달아 그럴 때 잘 모르면서도 텔레비 나오는 사람이래 그러고는 그냥 다 같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한 10분 가운데 한 2분 이제 아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사실 딱 외모나 전체적인 캐릭터가 딱 특이하신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럼 주목을 좀 받기 마련인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비슷한 분들이 많고 한현님은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이런 또 캐릭터를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저 이경규 씨가 이거를 한번 하신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 이거는 비슷한 사람이 정말 드물어요. 요즘에서 유해윤이도 시술을 하고 여러 가지로 시술법이 많이 발전이 됐는데 일부러 안 심으시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저는 그냥 자연 그대로 살려고. 그렇죠. 우리 아스날 축구는 첼시 축구처럼 그렇게 인위적이고 인위적으로 막 신체 조건 막 이상한 선수들을 막 투입해서 그런 거 안 합니다. 창의적인 축구라죠. 그렇죠. 자연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창의성. 그래서 요즘 그 모양이에요. 어쨌든 사람들의 개성이 다 다르고요. 축구 선수들도 실력, 외모 개성이 다 다릅니다. 오늘 나와주신 게스트분들도 다 개성이 뚜렷하신 이런 분들입니다. 평상시에 저 축구 보시면서 이상윤 의원님은 아스날 선수, 사냐 선수를 상당히 좋아하는 이런 또 것으로 유명한데 실제로 선수 시절부터 쭉 오시면서 제일 좋아했던 선수 있으세요? 사냐 선수 좋아합니다. 싸다 멘트가. 생각 안 나니까 그냥 싸냐로 가버리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브라질의 지코. 지코 선수. 플라멩고 지코. 플레이메이커. 그렇죠. 저거 좀 거의 좀 흡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정말 그랬어요. 당신들은 몰라요. 그 플레이를 모르는데 나와가지고 몇 살. 정말. 저희도 알죠. 저 선수는 안 좋아하세요? 누구? 파스테르 선수.
저번에 저 파스토르 선수를 계속 전반전에 파스토르 선수. 여보세요. 네. 내가 모니터링 했는데 그런 적 없어요. 없어요? 날라리 방송이에요. 형님, 그 실제로 모니터링하면 그렇게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때묻지 않은 이상윤 위원님. 네. 항상 이제 가끔씩 저도 중계를 보면서 빵빵 터집니다. 네. 재미있는 멘트들. 그리고 혼이 담긴 이런 열정. 정희영 아나운서는 어떤 선수 좋아하시나요? 뭐 드록바 같은 선수 좋아하시나요? 저 발로텔리 좋아해요. 발로텔리 그래요? 좋고. 근데 역시. 네. 좀 여기서 계속 너무 EPL 얘기하셔가지고 네. 저는 EPL은 잘 모르고 네. 라리가를 매주 보니까요. 네. 라리가 선수들을 좋아하는데 아까 티키타카 얘기도 하셨지만 전 바르셀로나가 하는 축구를 그러세요? 좋아하고. 발로텔리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발로텔리는 독특해서 좋아하고 저는 네. 좀 독특한 선수들 좋아하거든요. 마르틴스도 그러시군요. 좋아하고. 마르틴스, 덤블링스를 네. 그 마르틴스 맞으시죠? 네네. 그러시군요. 근데 요즘은 바란 선수를 좀 그러시구나.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네, 라파엘 바란 선수의 장점이 뭐예요? 잘생긴 외모? 아니 근데 제가 엘 클라시코를 보면서 그게 너무 충격적인 경기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날짜도 기억하고 있어요. 1월 마지막 날이었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그 경기를 보고 하루 종일 막 흥분한 상태로 다녔던 것 같아요. 너무 그 경기를 재밌게 봐서. 그리고 뭐 스페인도 또 직접 저번에 다녀오셨죠? 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좀 그 경기를 계기로 점점 더 좋아져서 지금 또 계속 잘하고 있으니까 바란 선수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라. 셀타비고에는 좋아하는 선수 없어요? 아스파스? 네. 아스파스 귀여워요. 미스터 빈 닮았어요. 그래요? 이야. 그래요라니요. 네. 닮았어요. 네. 그렇군요. 스페인 남자들한테도 저 인기가 많으셨다고 당시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좀 그런 건 있었어요. 네. 유럽 남자들이라서 좀 한국 남자들이랑 다르게 정말 조그만 뭐 한 6, 7살 된 애가 와서 인사를 한다고 이렇게 와서 볼에다 뽀뽀를 하는데 까졌네. 그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저는. 뭐 그 어려운 셀타비고 선수들 가운데에서 정인영 아나운서한테 막 호감을 표명했던 선수도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진짜요? 그래요? 누구였지? 토니? 토니. 토니요. 토니는 박태호 귀엽고 근데 전 토니보단 사실 뭐 크론델리나 아스파스나 이런 선수들 더 좋아해요. 그러시군요. 둘 다 키들이 좀 큰 편은 아니잖아요. 네, 저보다 작죠. 그런데 너무 귀엽네. 그러셨겠네요. 네. 정수리를 보면 네. 사실 오늘 특히 M본부에서 또 많이 해설을 하시고 S본부는 저 혼자인데 이상하게 저 S본부 쪽에 제가 좀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뭐 다른 포탈하고 계약이 돼 있고 막 이래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배성재 아나운서 같은 경우, 배성재 아나운서 잘 아시죠? 네. 배성재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원투펀치 정말 광팬입니다. 매회 다 보시는데 이번에도 나오려고 그랬는데 회사에서 약간 뭐 허락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오질 못해서 배성재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네. 정말 나오고 싶은데 못 나가서 이 영상이라도 좀 보여달라. 그 영상을 잠깐 보시죠. 안녕하세요. SBS의 배성재 아나운서입니다. 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애청자입니다. 1주년이 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사실 이번 그 1주년 특별 방송에 제가 초청을 받았는데 아쉽게도 제가 이번엔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나갈 수 있게 제가 잘 깔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저 한 번만 더 불러주시면 꼭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 하시는 그 두 분의 여신 정인영, 윤태진 아나운서 두 분의 팬이기도 한데 함께하지 못해서 참 아쉽고요. 다음에 제가 나갈 때 꼭 다시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상현 해설위원도 함께 VIP 식사권으로 식사 좀 같이 하면서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나오시는 분들 다 팬이거든요. 특히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는 제가 해외 중계 나가서도 두 분이 분석해놓은 걸 꼭 참고하기 위해서 버퍼링이 잘 안 되는데도 다 받아서 보고 있거든요. 한 회도 빼놓지 않고 다 봤습니다. 여러 번 본 것들도 많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화이팅! 배성재 아나운서가 개인적으로 저 SBS 쪽에서는 이제 신하영 아나운서도 있고 그런데 신하영 아나운서도 약간 계약 문제 때문에 여기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의 정말 팬이더라고요. 평상시에. 윤태진 아나운서도 좋아하는 선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라리가를 하고 있는 언니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꾸준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건 아니라서. 근데 저는 유로 때부터 처음 시작할 때 토레스 선수하고 이니에스타 선수를 밀었었는데 네. 토레스 선수가 요즘 조금 토렉이 됐죠. 응원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그로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네, 좀 마음이 아픈데 이니에스타 선수는 제가 유로 이후로 기사를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이니에스타 선수 뭐 바르셀로나에서 메시 선수 뒤에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네스타. 아, 진짜요? 예, 귀여운. 귀여워요. 예. 메시, 메시 선수라고 했어요. 본심이 나와버렸어요. 이니에스타 선수는 뭐 네. 경기력도 되게 좋고 드리블도 잘하고 다 잘하잖아요. 되게 재간둥인 것 같아서 네. 유로 때부터 쭉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좋은 선수. 네, 잘하고 있으니까 국내에는 없으세요, 혹시? 응원하는 감독님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누구? 서정원 감독님. 서정원 진짜 감독. 멋있어요. 예. 진짜 멋있으시죠. 그 멋있죠. 축구와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는 했는데 되게 소탈하고. 네, 축구에 2번 출연하셨어요. 처음엔 코치 때, 네. 다음엔 감독님 되시고 나서 출연을 해주셨는데 사실 좀 겁을 많이 먹었거든요. 감독이 됐으니까 그 감독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변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건 맞습니다. 없고 왜 어. 서글서글 하시고 그래서 이번 시즌 또 수원에서 하시니까 네.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한데요. 서글서글해요? 네. 그 속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 최용수 감독, 그 서정원 감독하고도 다 선수 때 대표팀 때 같이 했고 K리그 또 상대 팀으로서도 경쟁을 했었는데 서글서글하기 뭘 서글서글? 일단 이 자리에 없으면 다 물어 뜯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순수해요. 네. 저 같은 마인드인데 안 그래요. 뭐. 정말 감독이 가질 수 있는 포스를 갖고 있어요, 전부 다. 네. 저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그때 작년에 인터뷰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사실 감독님들이 인터뷰를 그렇게 이렇게 막 잘해 주시지는 네. 못하시잖아요. 아무래도 경기에 경기 앞두고 집중해야 있으니까. 되고. 네, 그런데. 즐기죠. 네, 그런 게 정말 이렇게 서 느껴졌어요. 계셨어요. 이렇게. 어느롭게. 이렇게. 안 추워요? 네. 질문 뭐 할 거예요? 맞아요. 엔진하면 한 번 더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때도 저는 그 기억이 있어요. 한 번 더 했던 기억이. 어. 마음에 안 맞다. 든다고. 이제 기억이 좀 난다. 네. 마음에 안 드는데 한 번 더 해도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굉장히 네, 미디어 쪽도 신경 많이 써주고 해서 네. 인상 깊어요. 네. 근데 완전 저 이상현 의원은 서정원 감독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그 속내를 다 얘기하는 스타일들이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가식적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안에 있는 뭐 그런 부분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딱 느낌상 사람을 편하게 해준다. 안에 있는 그런 부분. 모르잖아요.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안에 있는 거 우리 애기 와이프가 좀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애기라고 하셨어. 애기라고 그랬어요? 와이프가. 정인희 아나운서는 국내 저 분들도 네. 인터뷰를 또 많이 하셨죠. 어, 네. 특히 뭐 인상 깊거나 뭐 어떤 분이 계세요? 저는 윤태진 아나운서도 감독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 분이 예. 있어요. 홍명보 감독. 아, 글쎄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수비수 얘기를 네. 네, 하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님이 진짜 그 카리스마랑 그때 그 2002 월드컵 때 딱 승부차기 마지막 골 넣고 그 엘라스티네스였다 이 네. 세레모니가 잊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그렇군요. 얘기하면요. 속에서 막 불불 끓어요. 다들 나하고 같이 있었던 선수들이잖아요. 감독이 됐고. 근데 카리스마는 있어요. 저 네. 이상현 의원님이 90년 월드컵에 원래 같이 홍명보 가셨죠? 감독, 황선홍 감독과 같이 참여하셨죠. 그때 건대에서 계시다 가셨는데 황선홍 감독하고는 건대 선후배 그 그쵸, 후배고요. 네. 홍명보 감독, 그러니까 1년 후배입니다. 네, 그 친구들은 정말 잘했고 저는 조금 그 소심한 성격이 네. 대범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정말 지금 뭐 한국 축구의 그 군대일화처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90년 월드컵 본선 때 한 경기는 못 뛰었습니다. 12월인가 그때 엔트리 뽑을 때 89년 말이었죠. 네. 그때 야. 이제 건대에서는 황선홍, 그다음에 이상윤 두 명이 최고의 스타였고 홍명보 선수는 사실은 누구 대타로 급하게 들어갔어요. 1월인가? 대타로 들어갔는데 와, 본선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는 거예요. 그 선수가 그렇게 잘할 거라 네. 생각 못했는데요. 뭔가 그 타고난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실력도
고대 나왔고. 맞습니다. 네. 또 여기서 그렇게. 자, 학연지원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네. 아니 저번에는 어떤 방송에서 건대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속일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동문의 어떤 힘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 막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 저는 네. 정종덕 감독님 건대. 해설을 좋아합니다. 난 진짜 그런 해설. 필살의 패스. 맞습니다. 네. 정준호 감독님이 제가 이번에 저 카타르전 때도 중계 듣는데 저는 허정무 감독님 그 해설 딱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에이씨. 실점할 때. 아이씨! 이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네,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해설이에요. 예전에 정종덕 감독님 해설하시는데 SBS 축구 채널에서요. 우리나라 대표팀 청소년 대표였나? 그거 경기를 중계를 하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게 하지 말라는 짓을 그러게 하지 말라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죠. 그게 있어요. 기억납니다. 네. 정정 감독님. 그러한 저는 이렇게 저 스타일하고는 좀 반대인데 그런 이렇게 막 순수한 열정을 가진 해설을 사실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고. 네.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어서 좀 아이러니는 합니다. 네. 무슨 말 하는지. 제가 무슨 말 순수한 열정이 없으시다는 얘기. 네. 자 어쨌든 허종호 감독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저께 우리가 카타르전 카타르전을 치렀습니다. 정말 뭐 이렇게 극적으로 종료 직전에 예선에서 종료 직전에 이렇게 극적으로 넣었던 거 한 40분 때쯤에는 아마 예선 때 97년에 우리 이상윤 의원님이 네, 잠실 네. 주경기장에서 우즈벡전이었나요 그때? 네, 맞습니다. 우즈벡전 결승골. 네, 아웃사이드로 딱 결승골 넣고 딱 이러고 가서 필드를 누비시던 때 그때도 극적이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뭐 외국 표현으로는 라스트 미닛 골이라 하더라고요. 네, 종료 직전 골.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거 보시면서? 게임 오버죠. 저도 게임 오버? 딜레이 방송으로 제가 좀 했는데 알고도 보고 하지 않았던 어떤 느낌의 그런 방송을 했는데 정말 축구인의 어떤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 제가 이제 카타르에 대해서 두 분이 이제 말씀하시고 제가 또 얘기 좀 할 부분이 있는데 참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있는 사람이 요새 미디어나 그 언론에 보면 상당히 아주 최하 감독님을 많이 비판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그래서 분명히 오늘 두 분이 이 얘기를 꺼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나온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 그래서 아까 최광희 감독님하고 전화하죠. 농담입니다. 전혀 안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저 카타르에 대해서 그 원투펀치에 네. 두 분 하는 거 제가 또 봤어요. 네. 방송을 또 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저한테 주셔서 허정우 감독님이 그 칼판 그리고 소리아밖에 안 하셨는데 저는 다 11명의 다른 선수들 네. 그리고 저도 공부를 하거든요. 그게 팩트입니다. 네, 칼판하고 소리아 얘기밖에 안 했어요. 네. 얘기하세요. 이제. 한의원님은 한의원님이 그때 저랑 예상했던 비슷한 대로 나온 것 같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경기? 네, 그러니까 아쉽지만 우리가 실점을 할 것 같은 예상은 좀 들었었어요. 최근에 또 우리가 계속 실점을 해왔었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약간 공격의 다양성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언론에 지금 너무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제가 원투펀치에서 드렸던 말씀이지만은 한 명 정도 전문적인 선수를 하나 두는 것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칼판 선수의 돌진을 미드필드에서 좀 잡아주는 선수가 없었는데, 네. 그리고 이런 또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 보니까는 기성용 선수, 구자철 선수가 수비적인 부담이 좀 많이 생기면서 사실 우리가 중앙 쪽에서 좀 세밀한 공격 작업을 전개를 잘 못 시켰었거든요. 네. 이제 중앙 쪽이 사실은 좀 위협적으로 살아줘야 어떻게 보면 그 볼이 이제 가끔 측면으로 갔을 때도 김신욱 선수를 더 잘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전문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를 하나 두면서 기성용 구자철 선수를 좀 더 공격으로 좀 적극적으로 가담을 시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네, 있지만 경기 내용적으로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3점을 쓸어 담는 게 일단은 중요한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정말 네. 마지막 골이 잘 터졌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결과가 무승부였으면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원래
철학 자체가 이기면 장땡입니다. 결과주의. 네. 축구라는 게 사실은 결과 이기면 됩니다. 이기면 됐는데 이제 자꾸 이긴 상황에서 너무 비판을 하면 또 분위기가 다운되니까 앞으로 이상윤 위원님도 예전에 대표팀 시절에 대표팀 소집 기간이 당시에는 좀 길었죠. 네, 합숙도 하고 예,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많이 했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소집 기간이 워낙 짧아서 전술적으로 사실 이걸 낮추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이제 결과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결과가 아주 귀중한 승점 3점을 따냈다는 부분, 그 점에 대해서 아주 높이 선수들의 마지막 투혼을 높이 저는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약간 아쉬움은 있겠죠. 뭐 상대 팀에 대한 분석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전술적인 선택이나 기후, 선수 기회나 이렇게 약간 아쉬움은 있었더라도 분명히 이제 3개월이라는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잘 보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태진 아나운서는 뭐 어떻게 전술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약간 비슷해요, 위원님이랑. 저는 솔직하게 좀 답답했던 건 사실이었는데 네. 어쨌든 이겼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남은 3경기도 있고 또 2경기 또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니까 아직 선수들이 보여줄 게 아직 더 많이 남았다고 그냥 믿고 싶어요. 네, 솔직히 그 첫 카타르전만 봤을 때는 저도 골 들어갔을 때 와가 아니라 악 소리가 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손흥민 선수 골 마지막에 와가 아니라 정말 악 이렇게 질렀던 것 같아요. 깜짝 놀라서. 한번 재연을 한번 해보세요. 악 이렇게 냈습니다. 악 이렇게 냈어요. 한 의원님이 한번 해보시죠. 네, 잘하신 것 같은데. 이거? 네, 바로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네, 장난이고 아무튼 저는 이겼으니까 어쨌거나 정말 다행이죠, 이겼으니까. 저는 잘해줄 것 같아요, 대표팀들이. 특히 뭐 저 선수 인상적이다, 뭐 이런 선수. 인상적인 선수요? 예, 당연히 아주 마지막 골 넣은 손흥민 선수. 선수가 네. 당연하게. 네. 이동국 선수도 인상 깊었고. 네. 이동 선수도 잘했죠. 네. 이 경기. 정희 아나운서는 어떻게 뭐 카타르가 왜 전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나요? 어떤 부분입니까? 저는 축구를 보기 시작한 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해서 보기 시작한 지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궁금한 게 막 너무 많은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인터넷 기사 같은 거는 제가 궁금한 거를 찾아볼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막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만나면 막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아까 한준희 해설위원님이 좀 설명해 주실 때 그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소가 된 게 있었고 저는 보면서 전반전 보면서 너무 답답했던 게 왜 수비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공격 진영 안에서 너무 이렇게 한 번에 뻥축구라고 그러나요? 계속 네, 이렇게 크로스가, 올려서 한 방에 네. 올려서 한 방에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건가? 그때 이렇게 뭐 우범석 선수도 누가 크로스 네, 올렸는데 우범석 선수랑 기성용 계속 선수가 올릴 거의 때 답답하게 올렸던 공격 것 전개가 안 같은데. 될 때. 근데 그때 그게 어떤 그거를 네. 이제 3경기가 남았는데 거기서 정교함을 더 높이는 게 네. 승리를 위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건지 그러면 아니면 뭐- 패스워크를 위한 연습을 네. 더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역시 지금 역으로 질문을 하시고요, 저한테 지금. 네, 한윤님 얘기하셨으니까 역으로 질문을 하시고. 날카로우십니다. 네, 날카로우십니다. 정교한 패스워크 이걸 어떻게 향상을 시킬까요? 날카로우십니다. 사실 뭐 측면 수비수들 쪽으로 결국은 공격 마무리가 돼서 크로스 형태가 되는 네. 게 우리나라에 사실은 뭐 카타르전 같은 경우는 오범석 선수와 박원재 선수였죠. 측면 수비수들이. 그쪽에서 이제 결국은 측면을 뚫어서 김신욱 선수 쪽으로 향한 이런 공격을 좀 많이 시도하려고 한 것 같은데 크로스 자체가 물론 박원재 선수가 골을 어시스트를 했던 것은 본인의 발이 아닌 오른발로 크로스를 해서 골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것도 약간의 평상시에 박원재 선수가 왼발을 많이 쓴다는 점을 보면 약간 행운이 섞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정확하고 질 높은 크로스가 측면 수비수에 사실 요구가 됐죠. 근데 사실 그것을 크로스를 정확하게 올려 이렇게 주문을 한다고 해서 선수들의 기량이 확 좋아져서 크로스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의원님이 말씀대로 공격의 좀 다변화를 통해서 이 크로스도 상대 수비수가 있을 때 크로스는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범석 선수나 박원재 선수도 상대 마크맨이 좀 떨어져 있거나 빈 공간이 생겼을 때 크로스는 상당히 정확하게 올리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상대 수비수들에게 좀 막히고 고립된 상황에서 크로스들이 좀 많았거든요.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크로스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킥을 너무 못하는 선수다. 그래서 뭐 경기를 보면서 뭐 정인이 아나운서도 약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속으로. 좀 정확하게 좀 차지. 네, 뭐가. 네. 근데 사실 그게 이상희 위원님도 지금 네. 공지 앞에서 다 문자 쓰는 거예요. 계속 다 얘기하세요. 예, 그게 이제 전술적으로 일단 측면이 좀 프리한 루트가 돼서 측면에서 크로스가 만들어지게끔 하는 이제 루트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한 의원님대로 중앙 쪽에 지난해 쿼타로존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김신욱 선수가 됐든 이동욱 선수가 됐든 다 좋은데 중앙의 꼭지점 고리 역할을 할 선수가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기성용과 구자철 라인이 플랫하게 약간 내려져서 교대로 약간의 뭐 수비까지도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마치 무슨 경기를 봤냐면 예전에 램파드 제라드가 공존을 할 때 안 좋을 때 느낌. 그게 왜 안 좋았냐면 확실하게 중앙에서 꼭지점을 잡아서 거기서 구분 전술이 들어가던 뒷공간 공격 패스가 연결하던 측면으로 수비수를 몰아서 측면으로 벌려주는 패스가 프리한 쪽으로 나가던 그런 선수들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의 역할을 할 선수가 없었어요. 다 도는 선수들도 측면으로 많이 돌고 이렇게 선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죠 저는. 이상희 위원님. 네. 일단 저 아까 네 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는 하고요. 일단 또 최강희 감독님이 부담감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또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시리아와의 그 평가전이 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감각도 좀 아쉽고 또 중요한 건 카타르 선수들을 제가 화면으로 봤을 때 아, 저 선수들이 제가 모 방송국에 선취골만 빨리 들어가면 4골 넣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화면상으로 봤는데 선수들이 너무 피지컬도 예전에 그 작은 선수는 작지만 큰 선수 조화가 상당히 잘 이루어졌던 팀이에요. 이 팀에 선제골이 안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그런 직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진짜 어려운 상황에 몰리면 궁지에 몰리면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살기 위한 네, 투쟁을 하잖아요. 네. 카타르 같은 경우도 이틀 만에 한국에 왔고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뭐 시차 적응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뭐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준비를 더 단단히 하면 선수 때 제가 정말 준비를 단단히 해서 98년도 월드컵에 나갔잖아요. 우리 또 얘기 좀 김태형 선수 볼에 맞아갖고 제가 기절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선수들이 정말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김신욱 선수도 마찬가지고 지동원 선수도 지금 계속 어떤 언론에 계속 그 선수 타임 누굴 먼저 넣네 안 넣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선수들도 충분히 좋은 실력을 보여주고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었는데 뭔가 이렇게 엇박자 나는 모습들. 예. 아까 얘기했지만 키플레이어 네. 기성용 선수가 패스 마스터라고 하지만 김두현 선수의 부상이 저는 상당히 아쉬웠어요. 네. 그런 역할. 네, 그러니까 네. 뭔가 최강 감독님도 한 번에 그냥 얼리 크로스를 하는 게 아니라 수비를 좀 더 끌어내기 위해서 측면에 작업을 해서 크로스를 올려내서 수비와 골키퍼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크로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정확도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부상 선수 김대원 선수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카타르 선수들이 뭐 우리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카타르 선수도 만만한 팀이 아니거든요. 네, 그 선수들의 어떤 그 기술적인 면들, 유연성들. 그래서 제공권이 아무리 높은 선수가 있어도 떨어지는 볼을 잡아야 되는데 공격적인 우리 워낙 카타르 선수들 수비수들이 거의 10명이 다 내려와 있었잖아요. 그 불우한 골키퍼 그 선수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잘하니까 제가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승점 3점 딴 것이 어떻게 보면 최강희 감독님이나 선수들한테도 제가 정말 전화를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대표 선수들하고 지금 통화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들. 뭐 그냥 얼리 크로스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러니까 밑에 너무 내려와서 지역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셀카볼을 잡아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까 기성용 선수나 구자철 선수와 램파드와 같은 그런 성향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좀 더 이근호 선수가 침투를 많이 해도 그러니까 제가 또 상당히 좋아하는 이청용 선수 블루드래곤 상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돌파가 좀 시원시원하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교체 타임도 조금 아쉬웠던 네. 장면이었고 그런 10분간의 그 작업 공격적인 그 성향의 선수가 들어가서 해결했을 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라 선수들은 정말 다 잘하고 싶어요. 네.
네, 그런 마음들을 이상형- 심리적인 거가 있어요. 이상희 의원님이 그럼 저 감독을 하시면 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이기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지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저도 그건 동감하기 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런 방법 저 같은 경우는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려고 하지 누가 안일하게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희 의원님께 제가 좀 그런 질문을 드린 이유도 근데 나중에는요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네. 원투펀치 하시잖아요. 저 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어떤 왜냐면 저도 느꼈어요. 이 축구 지금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그 축구를 정말 두 분에 대한 어떤 축구에 대한 열정 저도 높이 사거든요. 이런 분들과 축구를 했던 현장에 있던 분들과 이렇게 같이 소통을 맞습니다. 해야 네, 맞습니다. 진정한 축구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런 그 컨셉에 축구 컨셉은 많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그냥 패널로서도 나와서 얘기하고 네. 그러면서 축구에 대한 이렇게 소통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가 정말 B클럽 못지않은 그런 네. 플레이가 플래식이 되고 아. 더 좋은 축구를 할 수 맞습니다. 있어요.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상윤이 형을 포함시켜서 네. 1, 2, 3 펀치. 그렇게 해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뭐 카타르전에 대한 생각 같은 경우가 사실 현장에서 역시 그런 경험들을 좀 쌓았던 이런 선수들이 같이 또 얘기를 나눠줘야 이게 생각 차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뭐 감독이 저희들은 이제 축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축구는 선수들이 직접 뛰어야 되는 건데 감독이 생각하는 것만큼 경기가 되는 경우면은 뭐 누구나 다 우승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축구라는 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 입으로 하시는 분들, 저희 같은 분들이야 그렇게 하면 입으로만 되면 뭐 다 뭐 좋겠죠. 이상적인데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이고 감독은 또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좀 그런 비판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살려줘서 좀 대표팀에 좀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원투펀치 2부까지도 또 함께 해봤는데요. 또 축구 팬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축구계의 여신, 또 축구의 요정, 우리 정인영, 윤태진 아나운서 모셔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원투펀치 다음에 또 저희가 부르시면 혹시 뭐 나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정인영 아나운서. 저는 원투펀치 하기 전에, 녹화하기 전에 네. 한준희 해설위원님 살짝 귀띔을 해주셨어요. 네. 마지막에 뭐 이제 원투펀치에게 뭐 바라는 점이나 네. 뭐 이렇게 소감 같은 거 질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6월 되면 저희가 최종 예선 2경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현장에 가서 두 분이 한번 현장에서. 촬영을 하시고 네. 그때 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같이 궁금한 것도 물어가면서 근데 사실 축구 보는 사람들이 네.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은 거를 짧은 시간에 알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경기를 보면서 그때그때 궁금한 거를 질문해가면서 네. 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네, 축구가 그래서 사실 여자친구 데려가면 급박하게 전개되니까 잠깐 물어봐도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야구는 여자친구 끌고 가면 참 이게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1회 때마다 일로 나가면 저거. 네. 네, 다음 관계자분들이 지금 들으셨을 거예요. 네. 이제 우리 홈에서 2경기를 할 때 현장에서 뭔가 이 여신 요정분들과 함께 뭔가를 또 구성을 하면 재미있는 게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경기를 못 보시도록 집요하게 계속 질문. 좋습니다. 그런 컨셉을 저희도 안 그래도 저번에 예전에 한번 생각을 했었어요. 현장 가서 그렇게 같이 하는 거. 여신하고 같이 끼는 거죠? 그럼요. 원투 3에다가 이제 네, 원투 거기 3로. 뒤에서 확실한 거죠? 저희 할 때 뒤에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한번 나와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윤태진 아나운서는 오늘 저 축구 팬들과 같이 함께 했는데요. 원투펀치 오늘 방송해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이런 프로그램이 네.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해요. 워낙 축구 관련해서 그렇게 매거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작은 거든 큰 거든 좀 이런 방송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또 저도 여기 나와서 팬분들 직접 보고 또 이렇게 축구 이야기하면서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또 네.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도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이게 맞다는 생각도 안 하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러운데 이런 방송 할 때마다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좋게 잘 공부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네.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에 보충 수업 한번 하시죠. 개인적으로 예? 아유, 따로 뭐 강남에서? 엄청 수업한다고. 좀 개인적인 소명을 말씀해주세요. 강남역에서 심히 저의 걱정됩니다. 저 치부를 자꾸 드러내셔가지고 제가 곤란합니다. 그러시지 마세요. 네. 자, 오늘 저 원투펀치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네, 2부 생각보다 하늘 얘기들이 좀 많고 또 이상윤 위원님이 아주 저 심도 깊은 선수들의 입장에서 본 또 카타르전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시간 가져서 너무 유익했습니다. 저 마지막 소감 저 안 합니까? 마지막 소감 아니에요? 아니 저 3부에도 나오죠. 3부도 나와요? 네, 하셔야죠. 2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네. Q&A 시간 있습니다. 네. 자, 2부에서는요, 저희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축구 선수나 팀에 대한 취향도 여쭤봤고 또 카타르전 이야기도 간략히 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3부 Q&A 시간에서 뵙겠습니다.